중국의 동북 공정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1991년 12월 26일 소울 연방이 해체되고 소수민족이 모두 독립하게 되자 러시아는 고유 영토와 국민만으로 러시아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소울 연방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국채가 러시아로 바뀌었어도 국제적 위상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중국은 이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중국이 소울 연방의 전체를 밟아 소수민족이 모두 독립한다면 중국의 국토는 현재의 30% 정도만 남게 되며 인구는 90% 이상이 남게 되므로 좁은 국토에 엄청난 인구가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어 국가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며 중국 자체가 공중분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되자 2002년부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중국 내 55개의 소수민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국토를 영원히 유지하고자 동북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막대한 자원과 국력을 기울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3대 공정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변경을 안정시키고 소수민족들을 한족을 중심으로 단결시켜 사회주의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국가적 실책입니다. 이는 동북공정뿐이 아니라 티베트를 장악하기 위한 서남공정과 위구르를 장악하기 위한 서북공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 중 서남공정은 티베트를 합병함으로써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며 서북공정은 지금도 위구르를 폭력으로 탄압하여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탈취하여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자기의 지방정권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고조선의 유적이 분명한 홍산문화와 문화도 자국의 문화라고 날조하였으며 더구나 고조선의 실체를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이라는 허구의 국가를 내세워 자국의 지방정부였다고 주장하며 요소 지방에 있던 한사군의 위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북쪽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지방정부였다고 모든 역사적 유물과 자료를 날조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수, 당과 고구려와의 전쟁도 자국의 지방정부가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하기 위한 내전이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국 동북지역은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발견되는 모든 역사서에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 고구려 역사로, 발해 역사를 중국 발해 역사로 앞머리에 모두 중국이라고 표기하여 자국 역사를 편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만주 지역의 113만 제곱킬로와 몽골 지역 118만 제곱킬로로 중국 전체 국토의 25%와 인구 1억이 거주하는 이 지역을 안정시켜 영원히 자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며 나아가서 한반도 북쪽 지역 역시 과거 중국이 지배하였다고 역사를 허위 날조하여 북한에 유사시 군대를 파견, 점령하고자 하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은 당연히 군대를 북진시켜 중국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전쟁에서 중국이 완패하지 않는 이상 휴전협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며 휴전의 조건으로 평양 원산을 잇는 선으로 국토를 점령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은 만주에서 동해로 빠지는 항구가 없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동해를 한국과 일본의 앞마당으로 내어준 상태이므로 북한의 동북지역, 즉 함경도 지역만이라도 점령하면 원산 정도의 중국의 동해 함대를 신설, 주둔시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며 현재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장기적 계획 하에 동북 공정에 국력을 쏟아부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대한민국은 정신을 바짝 차려 중국의 동북 공정을 분쇄시켜야 하며 북한의 유사시에도 중국군이 개입치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